이제 내 분석이 좀 잘못됐나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어제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빠르게 나온 거라고 하는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미국이. 다우하고 S&P는 2% 중반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3% 중반대까지 급등했는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여기 보면 이제 IT 관련주, 정보통신 관련주 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 이게 전년 대비 매출하고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인텔도 많이 올랐고 이제 알파벳, 이제 구글도 많이 올랐고 네이버도 많이 올랐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나스닥의 안에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글이거든요. 알파벳이라고 되는 이게 구글인데 8%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보면. 넷플릭스는 한 2%대밖에 안 올랐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아까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페이스북 한 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마존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선방을 하면서 이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쪽만 볼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뭐 여행이나 유식업이나 항공, 뭐 자동차 이런 쪽은 사실 기업 실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 성장률이 안 좋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축포를 터뜨릴 수만은 없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전체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인 요소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기에 미국 경제는 연율로 40%까지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이나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선장, 마이너스 40%의 역선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한 적어도 2년은 걸릴 거라고 내다봤다. 근데 저는 2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2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기업이 1분기 실적이 악화가 줄여서 배당도 중단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좀 볼만한 건, 여기 보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손실이 크다는 것, 포드 마찬가지, 웨스트항공 마찬가지겠죠, 항공. 밑에로 가면 이제 코로나 중에 일부 특수를 기대했던 기업조차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놨는데, 노트북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업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온라인 쇼핑이 주문해서 이제 UPS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작년 동기 대비 줄었다고 나오죠. 마스크 제조사가 쓰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작년 동기 대비 2.7% 느는 걸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잇을 많이 안 쓴다는 겁니다. 재택근무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줄면서 배당도 취소하고, 그냥 배당도 이제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이 저렇게 잔치를 펼치는 것이 부분적인 거지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상황이, 움직임이 그렇게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제 렘데시비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에 보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에 긴급 승인을 추진한다. 그래서 어제 뭐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두저다 보다 가장 이 기사가 핵심을 꿰뚫는 기사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의 코로나 타스크포스 주축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굴링 알레르기 하여튼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좋은 수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렘데시비르가 명백히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 기간을 줄여주는 걸로 나타났대요. 회복 기간을. 좀 더 보면 여기 그러니까 플라시보라는 얘기는 이거 좋은 약이야, 아니까 이거 좋은 약이야라고 하고 딴 약 투여하는 거죠. 그 대조군하고 렘데시비를 투여받은 사람하고 봤더니 플라시보 약을 투여받은 사람은 15일 걸렸고 치료하는데 렘데시비는 10일 걸렸다는 거예요. 4일 빨리 태어났대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우치쌤이 뭐라 그러냐면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상 시험에서 중증 환자 200명에게 5일간 197명에게 110일간 렘데시비르를 투여했거든요. 근데 두 그룹 절반 이상이 14일 이내에 완치해서 퇴원했는데, 이건 좋아요. 퇴원했는데
5일 투약한 그룹은 65%가 퇴원했고요. 10일 투약한 그룹은 54%가 퇴원했어요. 더 오래 투약했으면 더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망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희한합니다. 5일 투약 그룹은 8%가 사망했는데 10일 투약 그룹은 11%가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메스꺼움, 급성호흡부전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렘데시비르가 퇴원 일자를 줄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축포를 터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예단하기가 이르게 예단하는 것이 꼭 맞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조치, 뭐 예를 들면 개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전 뉴스 보도들 중에서 변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과연 얘들이 변종이 발생하면 치료제 역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에 너무 기대감에 너무 꽂히시지는 말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보는 패턴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금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거론을 하려고 해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 투자 무조건 바구니에 담으라고 투자 전문가들이 만장일치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화폐를 막 찍어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건데 그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런 전혀 무의미한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금이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폐 몰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주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 사실 완전한 기축통화가 영원히 존속됐던 건 없습니다. 사실 로마 같은 경우에 위대한 제국도 나중에 이제 금화 안에다가 구리를 섞으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근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이 통화를 많이 유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이 통화도 완전히 휴지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제 금값을 보면은 최근 4월 달에 정점을 한번 찍고요. 내려왔는데 이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옆으로 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근데 금의 장기 차트를 보면 골드버그들이 얘기하는 패턴이 이제 이때 있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제 이거 금값이고요. 이게 주가인데 금값이 떨어지고 주가는 떨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더 떨어졌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했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겠지만 그때도 역시 미국의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팽배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금값이 그거에 대체안으로 먼저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경제가 붕괴되고 나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유럽 시장도 붕괴가 됐었고요. 중국은 아직 미흡해였고 다른 쪽은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떴다가 여기서 이제 붕괴됐죠. 근데 주식시장 계속 밀고 올라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가격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붕괴됐다가 예를 들면 주식시장보다 먼저 이것처럼 지금 이제 골드버거들이 말하는 것처럼 화폐가 휴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서 금이 먼저 튀고 주식은 나중에 튀고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 이제 고민스러운데 일단 과거 사례로 놓고 보면 사실 금을 가지고 있나 주식을 가지고 있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걸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 덴버 골드그룹에 있는 차트인데요. 이제 이게 파란 차트가 이게 그 무슨 거냐? 이게 파란 게 이제 실질 가치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반영된 거고, 검은 게 이게 이제 명목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 실질 가치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금값이 실질 가치, 과거 1980년대 정점을 찍었던 실질 가치 근방에 와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2000년대 이렇게 그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금값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가치가 높이 올라가더라도 과거 가치만큼밖에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값이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본 실질 가치를 놓고 보면 2000년대 초반처럼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밀고 더 위쪽으로 쭉 올라가려면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일단 제 개인 의구점이에요. 물음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화폐가 휴지 조각처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금값만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야 되죠. 실물 자산이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제조업, 물가 같은 것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1차 대전 때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값만 올라갈 수는 없고 다른 실물 자산도 모두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이 유발될 건데, 그거는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금값만 유화독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드버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은 자본주의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패턴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끝나고 다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돌아가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 금이 과거처럼 일정 수준, 골드버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보이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가격이 붕괴되고 자본시장 안에 가장 그 핵심, 투자의 핵심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더 밀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 금을 들고 있으나 주식을 들고 있으나 사실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을 지금처럼 이제 일정 수준 올라와 있는 이 시기에서 살 거냐, 이 시기에 살 거냐, 이 시기에서 들고 있으면서 금 베팅을 계속해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걸 먹을 거냐,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조정받는 국면에서 받아서 올라갈 거냐, 이 관점을 노리고, 뭐 물론 금도 조정받았을 때 받아서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두 개의 관점인데, 이제 실물 가치를 따져보면 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